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좀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이 있어서 소개를 할까 합니다. 치유본능이라는 책이었는데요. 우리가 보통 병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죠. 병 때문에 병원에 가게 되고 또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을 가게 되고요. 그런데 이 책을 보면서 우리가 병을 생각하기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건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우리가 삶 속에서도 경제 자립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건강 자립이다라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 이 책을 쓰신 김은숙 원장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김은숙 원장님은 자연치유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원장님을 만나서 정말 건강을 회복하고 또 건강한 생활을 통해서 삶의 질을 높여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하는데,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라든지 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들어볼까 합니다. 김은숙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이 책을 보고서 저도 이제 평상시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이제 건강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많이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네. 그냥 병은 우리가 이렇게 병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 건강을 통해서 우리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네. 치유본능이라는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질병에 관한 네. 정보나 관심들은 많고, 그리고 그런 것들 얘기해 주는 곳은 참 많은데, 병원도 있고 전문가들이 많잖아요. 네네. 정보가 많은데 어떻게 하면은 스스로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치유력을 깨워서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좀 제대로 이렇게 해주는 책들은 사실 없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책을 쓰게 되었고, 또 저희가 98년에 센터를 열어서 네. 많은 분들을 만나왔는데, 이 책은 사실 나온 지는 조금 됐어요. 2012년. 근데 10년 이상 저희가 임상을 하면서 실제로 경험한 것들을 또 원리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사례들을 녹여서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이제 쓰게 됐습니다. 네. 혹시 이렇게 원장님 본인이 이렇게 건강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어떤 지금까지 내 삶에서 네. 그러한 것들을 체험하면서 쓰시게 된 건지요? 아니면? 당연히 그랬죠. 예, 제 이야기가 일단은 시작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몸의 문제도 있었지만, 네. 자질구레하게 이런 염증들이라든지 뭐 여성들이 많이 겪는 생리통이나 뭐 두통이나 이런 것들,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여러 통증들은 있었지만 네. 뭐 그게 큰 병이라고는 생각하지는 못했고요. 다만 좀 여러 가지 마음의 문제들이 되게 힘들어서 그런 걸 찾아서 한 20대에 상당한 시간을 좀 많이 방황을 했었거든요. 그랬군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찾다 보니 결국은 이게 몸과 마음이 따로 있지 않더라는 것을 좀 알게 되고, 그래서 제가 먼저 공부를 하고 제 몸을 치유하면서 이거는 혼자 알고 있을 게 아니구나. 네. 세상에 좀 알려야겠다 해서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책을 쓰게 됐습니다. 정말 훌륭한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책을 꼭 봤으면 좋겠다 싶은 그 대상들이 있으세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길을 찾고 있는 분들이 여전히 좀 많다고 보고요. 본인 안에 있는 뭐 여러 가지 힘든 아픔들이 있으실 네. 텐데, 그것이 어떤 종교에 귀의를 하셔서 도움을 받는 분도 네, 계실 네. 거고, 그다음 아니면 뭐 심리 상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몸이 아프면 여러 또 병원을 찾아다니시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내 몸 안에서 좀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이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좀 통합적으로 근본적으로 어떤 길을 좀 찾고 싶은 분들, 몸과 마음을 네. 통합적으로 하나로 보자. 네네. 그리고 어떤 좀 폭력적인 방식, 약물이나 수술 같은 방법을 쓰기 이전에 스스로 음식이나 운동이나 이런 습관을 바꾸는 걸 통해서 자기 네. 몸을 좀 스스로 치유하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에게. 네, 그런 분들에게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데이터에 보니까 네. 그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사례에 보니까 우리가 그 기대 수명이 80년이 넘는데 유병 기간이 근 20년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럼 4분의 1을 병원 다니면서 산다는 네, 건데, 맞습니다. 그래서 그 유병 기간을 줄이는 것이 바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그렇죠. 아닌가 싶은 생각이 네, 네, 맞습니다. 드는데 유병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유병 기간 사실은 뭐 평균 수명이 길어졌다고는 하지만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고생하시고 뭐 여러 가지 돈도 아끼고 시간도 아끼고 해서 나머지 한 20년을 네. 그냥 그걸 병 고치는데 쓰거나 네.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렇게 비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생명의 연장이 아니라 삶의 연장이 아니라 좀 죽음의 연장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사실 가장 중요한 게 그 병이 나기 전에 네. 병이 나기 전에 사실 예방하는 게 사실 중요하잖아요. 제일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모든 자연 현상을 보면은 항상 예고편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입춘이라는 계절이 절기가 오면은 우리가 입춘이니까 봄이 왔나 하지만 사실 실제 입춘은 그렇지 않거든요. 2월 4일이잖아요. 네. 여전히 춥고 여전히 좀 겨울 기운이 많은데 그런데 2월 3일과는 다르거든요. 2월 4일이 되면은 그래서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은 느끼지만 그렇다고 그 입춘에 꽃이 피고 새싹이 올라오고 하진 않죠. 근데 입춘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봄이 왔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대비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항상 예고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예고편은 내 몸이 사실 보내주는 신호들이에요. 네. 증상들. 그게 육체적인 증상, 정신적인 증상, 심리적인 거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살펴서 네. 몸이 하는 이야기들을 좀 잘 이해해 주시고 그걸 통해서 음식이라든지 때로는 뭐 휴식이라든지 수면 여러 가지 것들을 미리 좀 잘 챙겨 주시면 삶의 질이 사실은 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네. 입춘이라고 그래서 봄이 온 게 아니고 봄이 오는 그 기운을 느끼듯이 그쵸. 우리 몸에서도 뭔가 변화가 있을 때는 그 기운이 느껴지기 마련이라는 네, 네, 거죠. 맞습니다. 그랬을 때 네. 그걸 잘 파악을 하고 그걸 잘 관리를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물질이 바뀌는 단계,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건 꽃이 피고 싹이 트는 실제 물질적으로 드러나기 이전의 단계가 있거든요. 네. 그 단계에 내가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나중에 나의 그 몸에 있던 물질이 변해서 뭐 암덩어리가 되든 혈관이 막혀서 뇌경색이 오든 이런 것들을 심장이 멈춘다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좀 대비를 할 수가 있는 자, 거죠. 그러면 이제 네. 본론적으로 책에 한번 들어가서 네, 볼까요? 네. 자, 치유 본능 했는데 이제 그냥 한마디로 하면 이제 치유 본능이겠죠. 그렇죠. 이거는 네. 지금 보면 그 이제 1부, 2부, 3부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네. 그래서 1부에서는 새들은 길을 묻지 않는다라는 주제로 이제 길을 병 고치기 전에 건강부터 찾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1부에서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들은 네. 지금 어떤 내용들이죠? 일부에서는 일단 병과 건강을 바라보는 관점을 좀 관점을 바꾸자. 바꾸자. 네. 그래서 지금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질병에 관한 정보가 너무 많고 TV만 틀면 뭐 건강 관련된 정보들이 많고 또 새로운 그 트렌드가 또 있잖아요. 네. 건강에서도 뭐 새싹보리가 좋더라 했다가 또 뭐 오일이 좋다 했다가 그래서 이만큼 샀다가 버리고 그런 식으로 트렌드에 쫓아갈 일이 사실 아니잖아요. 네. 이 몸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런 그 약간 뿌리 없는 정보들에 좀 휩쓸리기보다는 그리고 어떤 질병 자체나 뭐 균, 병인 요것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몸으로 오는 거죠. 이게 내 몸에 있는 불균형이 어떻게 깨졌는지. 그래서 병 고치는데 힘 뺄 것이 아니라 네. 건강하게 사는 것에 좀 관심을 갖자. 네.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뭐 가장 간단하게는 고혈압 같은 경우를 뭐 예로 든다면은 혈압 수치를 조절하기 위해서 약을 먼저 먹기보다는 네. 왜 혈압을 높이고 있는 거지? 내 몸이? 뭔가 혈압을 높여야 할 상황이라는 거죠. 몸에서 네. 어딘가가 혈액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곳이 있다든가 아니면 혈관이 뭐 수축이 돼 있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어서 그 근본적인 이유를 좀 해결해서 건강을 찾는 방향으로 가자. 그 혈압 수치를 떨어뜨리는 약을 먼저 먹을 것이 아니라. 네. 뭐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네. 병이 이렇게 내 몸에 병이 생겼을 때 그 병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몸의 건강을 통해서 그렇죠. 어떤 기를 네. 회복해서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네, 맞습니다. 병이라고 하는 관점을
좀 달리 보자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 드리면서 보니까 우리의 네. 어떤 건강 주치는 홈쇼핑이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매일매일 이게 네, 나오잖아요. 네, 뭐 네. 좋은 게 논이니 뭐니 그 엄청 거의 많죠. 매일 나오는 네. 그거 먹으면 정말 만병통치약 같아서 정말 건강하게 살 것 같은데 네. 제대로 된 정보를 통해서 제대로 내 몸 관리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제가 이제 일부를 읽으면서 좀 인상 깊게 읽었던 것이 건강자립전에 건강자립보다 경제자립보다 건강자립이 중요하다라는 네, 네, 그 챕터를 봤어요. 네. 근데 그 문장을 보면서 정말 이게 그렇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던 게 예전에 제가 사업을 하면서 이제 교육 사업을 할 때 학부모들 중에서 정말 열심히 살고 막 시장에 돈 버는데 이렇게 저기 하다 보니까 이 몸을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네. 돈은 많이 벌었는데 나중에 그야말로 경제 자립이 되었는데 보니까 몸이 망가져가지고 맞습니다. 맞아요. 생활이 엉망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네, 네. 그래서 건강 자립이 경제 자립보다 중요하다라는 이 챕터가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 지금 원장님 이야기하고자 하는 네. 포인트는 뭐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지금 한 23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을 좀 상담하고 또 길을 안내해 드리면서 실제로 남부러울 거 없는 뭐 많은 것들이 이룬 분들인데 결국은 건강 자립이 안 돼 있다 보니 날 좀 고쳐달라. 나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뭐 용하다는 데를 다 뭐 다니신다든지 아니면은 병원에서 그냥 내려준 대로 거기서 선고를 내려준 대로 사실은 그대로 따르다가 오히려 이제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다 좀 무의미하게 만드는 그런 안타까운 것들을 많이 좀 봐서 사실은 돈도 건강해야 그렇죠. 버는 거고요. 네. 몸이 되고 체력이 된다면은 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건데 사실은 돈은 많이 벌어놨으나 이 몸에 힘이 없으면은 놀러 가지도 네. 못하고 사실은 그 돈 쓸 수도 없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건강이고 특히 자립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고 나의 역사를 그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나의 습관이라든지 패턴들을 알고 있어서 누구한테 이것을 전문가를 찾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맡길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 몸과 마음의 소리를 좀 들으면서 공부하고 그리고 몸하고 좀 친해지면서 몸이 얘기하는 바를 따르다 보면 몸의 지혜가 사실 엄청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자립이 되면 다른 많은 것들이 좀 풀리지 않을까. 네, 네, 생각합니다. 일장에 이제 일부에서 이렇게 내 몸을 보는 어떤 관점을 이제 바꿨어요. 그래서 네, 2부에서 이제 직관이 나를 살린다라는 이제 챕터에서는 어떤 내 몸을 통하는 자연의 이치라든지 입맛에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2부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는